동력, 단순한 풀이로만 보자면 말 그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란 뜻인데요. 최근 KF-21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비행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항공기술 개발 동력이 점차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해낸 수많은 연구진과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KF-21 성공의 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KF-21이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인 엔진은 아직 국산화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는 한국의 엔진 기술도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항공기 엔진은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전투기 엔진은 기계공학의 결정체라고 할 만큼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대한민국도 국산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다음에는 KF-21에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을 장착할 예정임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KF-21은 6호기인 마지막 시제기까지 초도 비행에 성공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받으며 내년부터 KF-21에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러자 벌써 많은 나라들이 KF-21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KF-21이 전 세계에 관심을 한몸에 받는 가운데 KF-21의 엔진을 교체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완성도 높게 제작하여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한 KF-21의 엔진을 굳이 왜 교체하겠다는 걸까요? 방위사업청에서 지난 19일에 발표한 23-37 국방기술기획서를 통해 한국 전투기 기술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로드맵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2028년까지 약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KF-21 보라매를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KF-21에 탑재된 미국 엔진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의 KF-21 보라매는 FA-18EF 슈퍼온의 전투기와 동일한 F414G400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F-21의 국산화율은 1호기 기준으로 65% 수준인데요. 그중 KF-21 레이더의 국산화율은 90%에 달하지만 엔진의 국산화율은 3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국산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진까지 국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국산화를 진행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좋은 사례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국산화에 늪이라는 고질적인 불치병에 걸려서 수십 년째 치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는 우리의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자신들이 만든 전투기에 자국산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세 국가뿐입니다. 중국에서도 자신들의 전투기에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엔진이 러시아제 전투기 엔진을 열화 카피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제니15리에 설계했던 WS15 엔진은 말썽을 일으키며 계획했던 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내구성이 극히 떨어져 수명이 미국 엔진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지상주행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중국 내부의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중국에서 자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에 새로운 WS15 엔진을 탑재하고 시험 비행에 성공한 영상을 공개하며 중국제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이 동아시아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한국을 멀찌감치 추월하고 앞서 나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항공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얼마 전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광선 전 KF-X 사업단장은 중국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을 절대 넘지 못할 거라 자부했는데요. 정광선 전 단장은 FA-35의 설계도를 해킹해서 만들어낸 제니10 스텔스 전투기는 아주 안 좋다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자부심과는 달리 제대로 된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했으며 제니10의 엔진은 성능이 안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엔진 기술력이 상당한 기술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 기술력이 서방보다 20년 이상 뒤처져 있어 가장 문제가 됐었던 엔진 내구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 항공재료 연구소 연구원장용은 차세대 엔진의 기술적 문제는 극복되었지만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합금 생산 및 공급에 관한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신형 엔진의 양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중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이 정체된 지금 한국이 다시 중국과의 전투기 기술 격차를 벌릴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국내 연구진들은 2025년까지 중고도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000파운드급 항공기용 중형 터보팬 엔진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15,000파운드급 항공기용 대형 터보팬 엔진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을 위한 대형 터보팬 엔진 제작은 엔진 블레이드와 코어의 자체 설계 기술과 제작 기술이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기에 무인기용 엔진을 선행 개발하여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대형 터보팬 엔진 개발로 이어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시작 자체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니 외산 엔진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성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례로 한국이 목표로 하는 수준의 터보팬 엔진을 미국은 이미 1980년대에 완성했습니다. 1983년 도입되어 2018년 퇴역한 FA-18AAB 레거시오넷에 탑재됐던 F404G40이 터보팬 엔진이 그 주인공인데요.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항공 엔진 격차는 무려 50년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투자를 해 엔진을 만들더라도 그 사이 미국이 더 강한 엔진을 만들어버리면 군용기 엔진으로 쓸 수 없을 테니 차라리 성능 좋고 믿을만한 미제 엔진을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지 못할 때나 맞는 말입니다. 즉,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항공 엔진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자체 제작하거나 개발한 국가들은 많아도 항공 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들은 사실 몇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열에 강하고 내구도가 강한 소재와 우수하며 정밀한 부품 가공 기술 그리고 뛰어난 설계 능력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산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 최정상 수준의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엔진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과 엇비슷하다는 것이며 일단 한번 성공하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항공기 국산화와 제트 엔진까지 국산화한 나라는 한 손에 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산 엔진 도입은 당장은 저렴하고 편해 보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위기가 생겼을 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이란인데요. 과거부터 중동에서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던 이란은 종교혁명으로 반미 세력이 정권을 잡자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군사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에 판매됐던 미국 전투기들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란의 국방력은 곤두박질 쳐졌는데요. 이를 눈여겨보던 이라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을 침공하면서 이란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부품이라도 생산할 능력이 있었다면 이라크의 무참히 패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혈맹이라고는 않아 미국의 갑작스러운 위기로 한국을 지원할 수 없게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항공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국가 안보는 절대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미국이 제품 가격을 막무가내식으로 올려받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 엔진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무조건 국산화만 밀고 갈 수는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기 개발은 억지로 무리하게 개발하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기 딱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구덕이 무섭다고 장 못 담그겠냐는 말처럼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계획이 철저하다면 도전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 성공하기만 한다면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은 KF-21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산 대형 터보팬 엔진 개발이 성공할 경우 함정용으로 개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함정 엔진 국산화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함정 엔진의 99%가 독일산 MTU 엔진으로 탑재되고 있어 독일 방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엔진 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8년까지 9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에서 수출 저변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국내 조선업체들에 있어서도 국산 대형 터보팬 엔진 개발을 통한 국산 함정 엔진 개발은 세계 민간 조선 분야 1위를 지켜내고 있는 한국이 함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F-21 엔진 국산화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보라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출 경쟁력이 높은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에 성공만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약 9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항공 엔진 시장 규모는 약 3천조 원, 군수용 항공 엔진 시장은 약 3조 원으로 우리나라가 터보팬 시장 점유율을 1%만 가져오는 데 성공한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기자동차의 핵심이 배터리인 것처럼 전투기의 핵심 부품은 누가 뭐래도 엔진입니다. 과거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부르는 게 값인 미국 엔진을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해야 했지만 KF-21로 입증된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 도전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